허이 길동무 친구들, 길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배변교육 원인편에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저번 영상을 시청 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저번 원인편은 잘 보셨나요? 영상 시작 전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배변교육의 원리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최대해야 하여 일정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둘, 자유롭게 풀어둔 상태에서 가르치는 배변교육은 가능은 하나 잦은 실수로 자칫 배변교육이 망가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려견의 배변 실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울타리로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에게 울타리를 추천드리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경우 올바른 울타리의 사용법과 단계를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질문들의 답변과 함께 울타리의 사용법과 단계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 까먹는 소리야. 물론 배변교육이 확실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꺼내주거나 치워줘야겠죠. 그러나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몇 개월 동안 계속 울타리 안에 둔다면 반려견에겐 감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꺼내주는 것을 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반려견이 대소변을 본 직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 차원에서 잠시 동안 울타리에서 꺼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일정 시간이 지나 대소변을 누울 때가 되었거나 반려견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다시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울타리 교육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처음 조립한 울타리 크기에서 변화를 안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작은 크기의 울타리 안에서 잘 가린다고 배변 교육이 되었다 생각하여 꺼내주시죠. 작은 공간에서만 연습하다가 갑자기 큰 공간에 꺼내주는 것은 운전으로 비유해보자면 장내 연습장에서 몇 번 연습해보고 잘한다고 바로 면허를 주며 도로에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배변 성공률과 상황에 따라 울타리의 크기를 유동적으로 바꾸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에 있는데요. 점차 넓어지는 공간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싹 다 생략하고 아이를 꺼내주시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올바른 단계별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가장 작은 크기의 울타리를 1단계라 하고, 그 1단계에서 정해둔 10번의 배변 횟수 중 10번 모두 성공하여 배변 성공률이 100%가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바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크기를 좀 더 넓혀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실수 없이 성공했다면 그보다 좀 더 넓혀 3단계로 넘어가는 식을 반복하시다가 울타리 크기와 방안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울타리를 치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2단계에서 실수가 잦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직 2단계로 넘어오기엔 이른 것이니 전 단계인 1단계로 크기를 줄여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 2단계 연습 중인 반려견에게서 보호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 할 시,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시거나 외출 시에는 성공률이 높은 1단계로 크기를 되돌리고 볼일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자가 없어 실수를 하더라도 수정할 수가 없으니 익숙한 크기로 바꾸어 성공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분리불안, 아마 울타리 사용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울타리를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보호자와 반려견은 분리가 되는데, 그 시간이 짧으면 괜찮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는 울타리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아이일수록 참지 못하고 짖는 등의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죠. 결국 이 상황에 못 이겨 반응을 보여주며 짖고 보채는 행동을 강화하시는 바람에 분리불안이 생겼다고 하시거나 울타리에서 꺼내주면서 배변이 깨지는 등의 교육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려견의 보채는 행동에 대한 대처는 행동의 강화와 소거에 대해 아시면 좋은데,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 편에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막 입양한 강아지의 경우 조금만 교육하면 금방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짖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 짖는 행동은 점차 소거되어 가니 짖는다고 관심을 주지 마시고
짖는 행동을 포기시킨 후 다른 얌전한 행동을 칭찬해주는 방법으로 올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웃집에 피해가 갈까봐 관심을 줘버리면 나중에 더 수정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강아지 때부터 교육을 해두셔야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사용하여 배변 교육은 물론 분리호랑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울타리를 설치하면 이렇게 보호자가 생활하시는 행동 반경에서 떨어져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배변 패드나 배변 판을 구석에 두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평소 보호자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반려견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게 되죠. 이러면 아무리 참을성 있는 아이라도 언젠간 보호자 곁에 가고 싶어 짖게 되고, 보호자님은 거기에 반응해주어 짖고 보채는 행동을 강화하게 되면서 분리불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변판의 위치는 변하는 울타리 크기에 맞추어 조금씩 이동하며 자리를 잡으면 되니, 울타리는 보호자님이 평소 오랫동안 머물며 생활하는 주변에 설치해 주시고, 울타리 근처나 안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반려견은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어 짖거나 보채는 행동이 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고, 지금부터는 분리불안 교육 부분입니다. 필연적으로 보호자님은 반려견과 함께 계시다가 볼 일이 생기면 잠시 울타리에서 나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잠깐 볼 일이 생겨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려견은 보호자가 나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나왔는데 짖거나 보챈다면 얌전해질 때까지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무시하시다가 조용해지면 차분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짖고 보챘던 한계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그 시간 이내로 돌아가셔서 짖고 보채지 않아도 돌아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다 보면 울타리는 점점 넓어지게 되고 반려견도 집안 대부분을 함께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짖는 행동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점차 없어질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이 2군데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거실과 안방 등 여러 곳이라면 그 장소마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자가 이동 시 생기는 분리를 최소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